지금 혁신위가요. 8일날 혁신안을 내놓으려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10일로 이제 내일이네요. 방송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전 정보들이 있잖아요. 대의원을 지역 당원이 직접 뽑는 안을 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건 확실할 것 같아요. 대의원의 지역 당원이 직접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문가 야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전문가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요구했던 건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모든 사람이 1인 1표제라는 어떤 그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 어떤 OX 문제로 지금 뒤집어 버렸잖아요. 수박들이. 그런데 지금 그 혁신위에서는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로 접근하자. 대신에 지금까지는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지금 인터뷰상으로는 그런 취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과연 효과적일까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한 발짝 나간 조치인 건 맞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미리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틀을 연기했다 이런 건데 또 다른 전망에 의하면 10일 날 발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개편 이거하고 총선 공천 룰도 함께 발표를 한다 그래요. 실제로 8월 말까지만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달 말까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비명계 반발이라는 거죠. 뭐 집단이라는 표현하고 좀 그렇고요. 저거는 집단 반발이기보다는 소수 반발. 비명계 조금 반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대의원들 포함 당원들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거의 뭐 절대적인 숫자들이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뭔가를 해라.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표의 등가스만 갖춰지면 된다. 이거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흐름이 묘하게가 말하자면 뭐냐면 일단 현재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이걸로 가지 않습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할 때 우리가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야. 권리당원이. 근데 여기서 대의원의 숫자는 16,000명, 권리당원은 130만 명. 그렇다 보니까 대의원이 일단 컷오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나가는데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중앙위원도 다 사실상 대의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컷오프를 시켜. 그래서 그 유명한 사태가 일어났지. 이재정 의원이 떨어지고 양양자가 올라가는 당시에 그때 이낙연 때죠. 이낙연 당대표 때. 근데 그런 방식의 사건이 나는 건데 어찌됐건 권리당원 130만 명인데 대의원은 16,000 정도 이 사람들이 표의 등가성이 못 잡아도 60대 1. 이거는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사실 논의만 복잡해지고 뭐 어려운 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한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폐지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의원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의원이라는 그 직책이 수행하는 당내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쳐요. 그러면 대의원을 몇 명 선출해야지 합리적인 겁니까? 예전 과거 로마 시대처럼 100명당 1명씩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은 누가 묶을 건데? 그러면 그 100명이 누군가를 후보자를 어떻게 선출하며 그 권리당원이 뽑은 대의원은 당 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며 너무 애매하거든요. 대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가 농경 사회 때는 효능감이 있었다니까요. 어이 김씨 대의원이라며 가서 내표 좀 행사하고 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대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의원이. 좋게 이야기하면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 대충 우리 동네는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뜻을 지역위원장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정말 좋게 해석하면 그 정도죠. 근데 지금은 다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혁신위 안중에 그 대의원제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표의 등가성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정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 지금 대의원 제도에 관련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아주 극히 일부인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유지한다고 하면서 박광훈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방송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남에는 권리당원이 숫자가 적으니 그 권리당원을 대신해서 대의원들이 뭔가 이게 지역별 편차를 줄인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영남에 있는 지역 뭐 부산 시당위원장, 예. 대구 시당위원장, 뭐 경북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수도권에 수원 지역구 갖고 있는 박광훈이 영남 편을 막 들어요. 아, 난 박광원 지역구가 부산인 줄 알았네. 그리고 박광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표의 등가성이 문제면 대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의원 숫자를 130만 명으로 늘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권리당원 다 대의원 시켜줘 그래, 그러면. 그럼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아, 딱 어디서 진짜. 해결됐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16,000명인데 이 숫자를 훨씬 늘리면 등가성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신박한 해결책이네. 아 근데 진짜 그 박광원 의원의 그런 이야기는 너무 모욕적입니다. 좀, 아니 진짜. 진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1인 1표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광원 이야기는 1인 2표도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원이 주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의원 내가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돈 봉투 주고 밥 먹여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통치하게 만들겠다. 지금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돈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밥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 많이 했지만 솔직히 안 해야지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의원제가 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 봉투 이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웃기고 혁신위의 대의원제 개편에 비명계가 반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혁신위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흠집 내기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 막 진짜 천하의 페리나인 것처럼 했지만 바로 반박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원욱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비명계를 학살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아니 공당에 국회의원 입에서 비명계 학살이라는 말이 공중파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비명계 학살하고 싶어요. 우리는 진짜 말할 하고 수 있지. 싶다고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너무 좀 선 넘은 거죠. 진짜. 그래, 저는 근데 네. 얘기해봐요. 아니 계속해서 개딸이라는 한정 한에서 이런 식으로 이원욱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데 개딸은 곧 민주당 지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학살을 당할까 봐 그야말로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지금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 하는 말마다 꼴보기 싫잖아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논리를 내세워도. 두 가지 분석이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겁먹고 있습니다. 대의원제마저 폐지를 하면 완전히 우리가 팽당하는 거 아닐까. 민주당 내에서 공천도 못 받고 겁먹고 있는 건 맞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다. 정말 악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뭐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12월 이전에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차기 당대표의 가장 유력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의원제를 폐지해놓고 나면 유지해야만 다음 포스트 이재명께 자신들이 당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당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석. 맞습니다. 이게 대의원제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한 게 그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대표 다음에 당 대표를 누구를 생각하길래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박광원을 우리가 뽑았습니까? 어리버리한 모자란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야. 이 시점에 뽑히면 안 되는 자가 뽑힌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어중간하니까 지지층 떠나는 게 박광원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만 그래요?
국회의장을 봐요. 국회의장 뭐 또는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뽑아 놓으니까 민심과 거리감 있잖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채운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전당대회가 있어. 그게 내년 8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랑 먼 사람들. 박광원 예를 들면 예. 뭐 이원욱,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물과 기름처럼 당원의 바다에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원들의 뜻이 지도부하고 일치하는 당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대의원제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대부분 다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뭔가를 해라. 내가 60표를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대의원들 대부분이에요. 대의원도 원하지 않아, 영남도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혹시나 하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웬만하면 내가 고민정 내가 비판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도부에도 그런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말이 좀 되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대의원제 폐지에서 말하는 거 보고 고민정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1도 없어요. 대의원제 폐지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뭐 위하는 길이다. 뭐 그러니까 폐지를 안 하는 게 위하는 길이다 같은 뭐 이상한 멘탈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고민정 이야기가 나오면 인재 영입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 뭐 이렇게 가난한 시인과 결혼한 아나운서 이런 컨셉 가지고 인재 영입하는 건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고민정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짠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해서 정말 보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송갑석 최고위원 들어오고 박광원 원내대표로 들어오고 나서 고민정이 더 이상 이게 설득이 안 되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 완전히. 본래 자신의 위치로 가버린 거죠. 더 이상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무적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그러니까 1인 1표로 하는 너무 당연한 민주 원칙에 반하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의원 시스템이 그나마 있어야지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1인 1표로 하는 민주 원칙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당원들이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대놓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게 뭐 1인 1표가 소용이 없는 건데 왜 벌써부터 이걸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언론에서 대놓고 고민정이 나오면은 광진을 지역구는 내가 사수한다 이런 타이틀을 벌써 뽑아요. 그러면 사실 고민정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면. 자,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온갖 궤변을 통해서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는 거지. 그 130만 명이 아까 몇 퍼센트지? 35%인가? 대의원 16,000명이 그와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농경사회도 아니고 없앨 수 있잖아요. 대의원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표의 차별을 이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똑같이 투표하는 시스템. 대의원은 대의원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혁신이 아는 제가 보기에 그거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신망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뽑아 올리는 구조라면 저는 대찬성. 자, 알겠습니다. 당원 지지받는 사람이 당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박광원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 서열 2위예요. 이재명 대표 휴가 갔더니 최고위원회를 박광원이 땅땅땅 두드리고 있어. 말이 됩니까? 국회법을 고칩시다. 그럼 뭐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최고위원회에 안 봅니다. 반대로 지금 원내대표단 이렇게 구성해놨잖아요. 거기에 김민석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친낙계에 가깝습니다. 김민석하고 몇 빼고 나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게 김민석인데
그 회의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왜 저번에 송갑석 들어오기 전에 최고위원회 있잖아요. 임선숙이 있을 때. 그러면 최고위원회 민주당 공식 채널 델리민주 같은 데서 예. 중계하면 10,000명 막 이렇게 봤어요. 실시간으로. 예. 지금 안 봅니다. 음. 공해처럼 느끼는 거야. 왜 있잖아. 새날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인터뷰하면 안 보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의원제로 이렇게 딱 뭉쳐 있는데 내일 발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한테 전권 줬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권고를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나무향기님, 정권교체 외치던 사람들이 원망스러워 왜 그랬어요? 바꾸고 나니 이제 마음에 듭니까? 아, 이직금 때 하시는 이야기구나. 예. 나무향기님, 저한테 향기가 나죠? 나무향기, 벚나무 향기. 자, 감사합니다. 예.